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언제까지 살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이 오시면 저는 어지간해서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때에 대해서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라고 제가 사실은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전에 얘기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글이나 위키를 통해서 13, 4만 명의 사람들의 그 운명을 태어난 날짜와 죽는 날짜 또 상담을 하면서 실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람이 언제쯤 죽는다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언제 갈 거요? 라고 말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모르죠 하고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꽤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인데 흔히 이제 굉장한 부자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 언제 죽는지 좀 알려달래요. 그게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계속 왜 그러시는데요? 했더만 내가 이렇게 좀 재산이 있다 보니까 기업이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후계 구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날짜를 좀 알아야겠어. 그분이 오셨을 때는 돌아가시기 2년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분은 알려드려도 되겠다,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뭐 워낙 신문에 났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려드린 날짜에서 그 47일 오차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가 틀렸다기보다도 제 생각에는요, 병원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 오늘날 그래서 현대의학이 죽을 사람을 더 살리는 기술이 최소한 47일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좋은 약을, 비싼 약을 써서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명에 대해서 알려드린 분은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몇 명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시는 분은. 그런데 이제 오늘 알려드린 것은 그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그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오늘 이 코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바퀴 도는데 60년 걸린다 그랬죠. 그죠? 60년. 지난 시간에 그레고리력, 율리우스력, 한국에 우리가 쓰던 태음, 태양력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절기라는 게 있다고 알려드렸죠. 편의상 여기가 이제 기의 정점인 입추라고 하고요. 여기를 바닥, 새로운 해 시작, 입춘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입하가 되고요. 여기가 입추가 됩니다. 입동청, 입동. 하나가 15년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은 5년이 되겠죠. 그죠? 5년. 이렇게 5년씩 5. 입춘이 양력으로 한 2월 4일경이고요. 해마다 조금씩 변동합니다. 1년의 길이가 무한소수니까요. 365.242호로 나가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해마다 절기가 드는 절입시간이라 그러는데 그게 해마다 이렇게 변동합니다. 당연하죠. 10일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때가 5월 5일경이 됩니다. 어린이날이 입하라 보시면 돼요. 입하가 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초여름이. 그럴 때 나무에 새싹이 나오죠. 그것처럼 어린이날이 그런 때와 같습니다. 어린이날 참 잘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끊어보면 한 마디마다 12개의 마디가 있고요. 그 안에 또 보름씩 나누면 가운데
때라 그래서 중기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사람이 그 인생을 마치는 때가요. 언제냐면 입춘에서 요 가운데 한 해에 춘분이라는 때가 있죠. 춘분. 3월 한 22일경이 됩니다. 이게 1년을 치면 90일, 90하루쯤 되니까요. 여기가 입춘 2월 4일에서 약 45일이 지나는 때가 됩니다. 춘분부터 빛이 길어지죠. 3월 22일까지는 좀 춥죠. 그죠? 그러다가 4월 초가 돼야 좀 풀리고 5월 하순이 되면 이제 밤에도 춥지가 않죠. 그러다가 6월 되면 여름의 느낌이 확 나고요. 이 춘분이 보통 춘분을 전후한 시점이 그 사람이 죽는 시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단서가 붙냐 그러면은 가령 제가요. 제 호당이 운세상 순환에서 춘분이 언제였냐면 2005년이었습니다. 1955년생입니다. 만 50세죠. 제 생각엔요. 조선시대나 옛날이었다, 100년 전이었다 그러면 저는 50세에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수명이거든요. 근데 왜 안 죽느냐?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영양실조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지간해서 영양실조로 죽지는 않죠. 그 다음에 항생제라든가 그런 약들이 있어갖고, 즉, 의료가 있어서, 옛날에 수술하면 마취제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마취제 없이 수술하면 쇼크가 오겠죠. 지금 마취제로 다 하기 때문에 그저 잤다 깨어나면 되죠. 깨어나서 이제 통증이 오지만 또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해주는 또 약들이 있죠. 그죠?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제가 50세에 죽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100년 전이었다면 이때 죽으면서 참 내가 참 제대로 개판 치다가 뭘 못하다가 죽는구나, 참 한심하다, 내 탓이 아니고 세상 탓이야 이러면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인생 50이잖아요. 딱 제가 죽을 나이가 2005년이었던 거죠. 옛날로 치면. 지금 2022년입니다. 17년간이나 더 잘 살고 있고요. 저는 당분간 사고가 난 무슨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저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춘분의 때, 저는 2005년이 제 인생의 춘분이었거든요. 입춘이 97년이었고요. 2005년이 이때인데 약 7.5년 그 무렵이죠. 제가 2005년에 천식이 와서요. 누워서 자질 못했어요. 그 다음 시력이 보이지가 눈이 나빠져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아주 자세한 글자 이렇게 안경 안 끼고 잘 봅니다. 근데 그 해에 눈도 안 보이고요. 천식도 심하게 오고 건강도 아주 나빠져서 제가 또 마음도요. 정말 살기가 싫었어요. 정말 딱 그냥 내가 가장으로 책임만 없다면 지금 너 간단하게 이 약 하나 먹으면 죽는데 너 죽을래? 하면 저는 그래 그럼 남은 가족만 좀 대충 문제가 없다면 나 지금 그냥 그 약 먹겠소. 그런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춘분입니다. 한의학에서요. 같은 병을 걸렸는데 최근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치료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목감기 목 따끔하다가 끝나네 이런 사람도 있죠. 물론 최근에 오미크론이 약화돼서 그런 게 있지만은 제가 코로나 처음에 알파 버전 나왔을 때요. 유명인들이 막 죽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 셀럽들이 지금도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죽은 셀럽들 명단이 쭉 있어요. 제가 한 300명 정도 뒤져봤습니다. 전부 그 양반들이
나이가 60대, 70대, 80대인데 운세가 거의 다 춘분 무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렸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어떤 사람은 중태고 어떤 사람은 별 큰일이 없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운세입니다. 옛날 한의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기운이 우리 몸에 있다. 주변에 일종의 이렇게 방어막처럼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위한다 해서 위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기. 위기. 보호한다 이거죠. 사실은 그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40대나 50대에 이런 그죠? 춘분의 운세가 되면 안 죽어요. 안 죽고 보통 2, 3년간 그 사람이 몸고생을 합니다. 저는 무수히 경험하죠. 병원 갔더만 약을 써도 안 낫는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난감해 하신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러죠. 그냥 그렇게 증세에 따라서 약을 쓰시고요. 치료하시면서 한 1, 2년만 지나시면 뭐 싹 낫는다기보다도 흔적은 남죠. 아팠던. 그렇지만 그냥 지나간 일이 됩니다. 걱정 마시고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뭐 또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병원 가서라도 치료하시다 보면 이건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6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와도 사람이 잘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적에 많이 아팠던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다 이때 어려서 충분의 운을 맞이했을 때 정말 뭐 엄청나게 아프거나 또 그때 어떤 상처로 인해서 평생 나름대로 뭐 불구가 되거나 하여튼 이렇게 상처가 돼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게 뭐냐면, 저는 딱 그냥 생년을 보고선 딱 보면은 이렇게 입춘 뽑아서 탁탁 하면은 춘분에 나타나는 일이 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생하신 거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나이를 봐서 14살 무렵에 어떠셨어요? 물어보는데, 그때 어떻게 힘든 것이 있었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제가 죽다 살았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확인하면서 그 사람의 운세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아, 이렇구나. 그럼 내 생각에 판단이 맞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일들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은 춘분 때가 되면요, 젊은 사람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요. 또 나이 든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이 70대에 가깝다. 그러면은 사실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또 태어나서 몇 년 안 됐을 때 이런 운이 오면은,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료가 있어서 넘기긴 하지만 어떤 영원히 그건 회복되지 않는 이렇게 장애로 남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고요. 시력을 잃어서 이렇게 된 분, 그런 분들 보면은 참 가슴 아프지만, 그것도 당신 사실은 참 운명이다 생각하면, 뭐 그분이 이해는 못 하겠지만, 전 속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좀 이렇게 안타깝죠. 아, 참 왜 저 양반은 저런 운에 나서 그럴까. 그런데 사실은요, 태어나는 날짜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부모의 운세와 맞물려서 그 날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세상은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춘분 근처에 죽기 쉽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몸의 노화와 함께 춘분이 오면은 보통 그때 죽습니다. 저는 무수한 예를 알고 있지만, 단적인 예로 딱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선을 세운 이성계, 태조 이성계 아시죠? 그 양반이 바로 이 춘분에서 2년 뒤에, 이렇게 그 전에 중풍이 왔는데 중풍이 악화돼서 죽었습니다. 1408년. 즉 춘분이 그 양반이 1400, 그러니까 69년에 하면은 99 더하기 7,
1407년이 충분이었는데요. 1409년에 태조 이성계가 풍이 악화돼서 죽었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한 50세 넘어서 춘분이 오면 죽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죽습니다. 다만 좀 힘들게 넘어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